아, 저 영어 그때 자신도 없었고 공부 잘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이럴 거잖아요. 진짜로 그때 에어마카오 들어갈 때 토익 점수 700점 그리고 회화 잘 안 됐어요. 진짜 영어 잘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좀 쉬는 동안 일을 안 해가지고 좀 살이 좀 많이 쪘네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저는 예전에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YBM 영어 학원에도 관리직을 하다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다가 승무원이 된 경우예요. YBM 영어 학원은 제가 그때 맨날 영어 학원을 갔었거든요. 영어 학원을 아침마다 가는데 굳이 내가 영어 학원을 갔다가 회사를 가니까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학원에 취업하면은 아침에 수업도 듣고 출근 바로 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근데 영어 학원 다니니까 참 희한한 게 바로 위에 걸어 올라와가지고 영어 수업 들으면 되는데 막상 일에 힘들다 보니까 빨리 퇴근하고 싶지 그 또 올라가가지고 영어 수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오히려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는 제가 원래 필라테스 하고 있어가지고 자격증을 땄거든요. 필라테스 강사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강사는 좀 약간 파트타임식으로 뭐 어느 시간대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만 일을 하고 오전에는 진짜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영어 학원 수업을 듣게 됐어요. 다시 들은 거죠. 그때 영어 실력은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필라테스를 하면서 오전에는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영어 수업이 그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때 했던 방법이 어떤 주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에 대한 거. 그러면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장점 같은 걸 막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를 그냥 무조건 외웠어요. 수업 시간에. 그 외우고 또 그 안에 있는 표현법 있잖아요. 그 표현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문장을 만들고 또 그 전체 문장을 통으로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예전에 승무원 되고 싶었는데 외항사 한번 도전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ANC 학원도 갔었죠. 그래가지고 ANC 학원에서도 굉장히 면접 정보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카타르 면접이 굉장히 많이 나던 때였었거든요. 2012년인가? 그때 카타르 면접이 진짜 한 달에 한 번인가 석 달에 한 번인가 굉장히 막 100명씩 뽑아가고 막 500명씩 뽑아가고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거 뭐 저 정도 많이 뽑는데 내 하나 되겠지 이러면서 그때 또 ANC가 카타르 대행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정보도 많이 얻을 겸 그때 등록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딱 다니자마자 바로 카타르 채용도 중단. 이미 있던 사람들도 약간 홀딩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카타르 중단 언제 다시 될라나 막 이렇게 하면서 스터디원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스터디도 한 2번 하고 또 그 MLH 전직인 선생님 과외가 있었어요. 4번을 끊어놨는데 과외도 이제 한 번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에어마카오 면접 딱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마카오가 뭐고 하면서 막 그냥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마카오가 뭐 한국 근처기도 하고 너무 멀지도 않고 또 나 그때는 뭐 어디든지 가고 싶다. 뭐 승무원이 되면은 뭐 어느 항공사도 뭐 다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 면접관들 만나게 됐었어요. 그때 서울에서 롯데호텔에서 다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TV 촬영팀도 하셨었어요. 그때 뭐였지? 뭐 생생정보통 비슷하게 VJ 특공대에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승무원직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오늘 면접으로 왔는데 과연 어떻게 면접 진행을 하는지 뭐 궁금해가지고 VJ 특공대도 오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VJ 특공대도 와가지고 막 촬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거의 한 100명 남짓 왔던 것 같아. 그냥 뭐 다 앉아 있고 진짜 그냥 뭐 촬영하면서 지금 뭐 기분이 어때요? 많이 떨려요? 많이 긴장이 돼요? 어떻게 난 꼭 되고 싶어요? 전 합격할 겁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마디씩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막 많이 긴장되시는데 뭐 누구 뭐 춤이라도 춰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 앞에 나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꺼리낌도 없고 뭐 춤을 추든 뭐 동작을 하잖아요. 저는 앞에서 남들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때 춤을 이런 거 췄었어. 막 이런 춤을 막 이런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터진 거예요.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뭐 관계자분들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레이너분 그리고 인사과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그때 봤는데 약간 조금 되게 앞에 나와가지고 뭐 꺼리낌도 없이 막 하고 하는 걸 좀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면접관님들 만났는데 처음에 면접할 때는 뭐 7명 정도 우리 면접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면접관님들이 한 4분인가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그때 내용이 옆 사람을 한번 소개해봐라 이런 거였어요. 진짜 자기소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면은 옆 사람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옆 사람을 최대한 어필해주는 게 좋겠다.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끼리 얘기를 했어요. 얘기할 시간 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느낌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네 우리 면접관님들하고 내가 꼭 아이 컨택을 하고 말 거야. 내 스마일도 보여줄 거야. 정말 난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정말 나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를 막 불살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편안했어요. 그냥 옆에 사람이 뭐 얘기하고 있어. 얘기하는구나 막 옆에 사람 뭐 되게 막 재밌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은 막 나도 웃다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또 제 차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뭐 아이 컨택도 하고 그때는. 그러고 뭐 옆에 사람이 근데 또 너무 막 제가 그때 6번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5번, 6번, 7번 이렇게 있었는데 6번인데 굳이 7번이 막 얘기를 이렇게 보기는 조금 시선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듣고 또 저 멀리 한 2번이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듣고. 근데 이 방법이 좋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그만큼 편안하게 면접을 봤다. 뭐 남들 얘기도 귀를 기울이고 정말 남들 얘기하는 거에 끄덕거리고 그 사람이 뭐 옆에 사람이 뭐라 얘기하는지 들을 정도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면접 줄에서는 저랑 한 명 더 됐더라고요. 1차가 끝났어요. 그렇게 이제 다수 면접을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끼리 이제 그룹 디스커션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7명 정도 팀으로 해가지고 그 한 공간에 한 3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1명, 37, 21, 21명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면접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내 영어 실력을 궁금한 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 내용 자체도 또 뭐 성형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뭐 다른 팀들은 뭐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였어요. 정말 쉬운 거.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게 영어 테스트 보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일단 자세는 바르게 앉고 그 의자에 앉았었거든요. 뭐 면접관들 신경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남한테 얘기하는 거 잘 들어주고, 그리고 딱 한 문장 얘기했거든요. 그냥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옆에 사람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도 그런 얘기에 정말 공감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작용이 성형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너무 큰데 나는 정말 그런 거 하는 거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런 컴플렉스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정말 나 서포트할 자신 있다. 뭐 그런 거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안 좋은 거냐. 그리고 대신에 자기가 그런 수술을 할 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제대로 된 전문의 찾아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뭐든지 얘기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또 결과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난 사람들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종이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집이 있었어요. 한 3장 정도 되는 문제집이었는데 그 문제집을 갖다가 막 푸는 거예요. 그 문제 내용 자체가 시차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냐, 뭐 이런 식으로 합격이 된 사람들은 이제 내일 다시 와가지고 면접을 3대1 면접, 그러니까 내가 1이고 면접관님들 3명 해가지고 면접을 보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날 다음 날이 일요일에 해가지고 월요일날 면접을 보든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기다리기 싫었어요. 부산에서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였고 굳이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싶지는 생각도 없고, 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약간 후기 좀 듣고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고 이렇게 자기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하고 싶잖아요.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빨리 해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빨리 보고 빨리 정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그 다음날 바로 오전에 봤어요. 면접을 봤을 때는 진짜 간단한 그런 거였어요. 나 진짜 준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질문이
너 마카오에 오게 되면 뭘 하고 싶니? 뭐 이런 질문. 그리고 제가 일본어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점수는 높은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본어 할 줄 아냐면서 그러면 일본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뭐 취미가 뭐니, 뭐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뭐 그런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냥 나에 대한 그런 거였어요. 왜 승무원이 되고 싶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되고 싶어 하는 이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합격이 된 거죠. 24명이 합격하고 보니까 2명이 일본어 특기자고 또 나머지 10명 정도는 영어 특기자 또 뭐 나머지 중국어 특기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중국어, 일본어, 영어 특기자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 특기자들은 중국어를 거의 못하는 정도니까 아예 접근해본 적 없는 사람들 정도인 거고 중국어 전공자는 진짜 중국에서 유학을 해보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뭐 대학원 나온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국어를 다 잘했었어요. 그 에어 마카오가 일본 루트가 있고 일본, 대만, 중국 뭐 이런 루트가 있다 보니까 일본어 가능자를 뽑은 거예요. 근데 일하면서 일본을 가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뽑혔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아마 춤을 춘 게 면접관님들이 나를 집중해서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영어를 좀 잘 못했었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준비했던 게 노트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은 오늘 뭘 얘기할지 적었는데 그런 노트에다가 이제 자기소개를 딱 적는 거예요. 진짜 영어 못하는 사람들 면접 볼 때 이거 좀 도움 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소개 적어요. 그러면은 그 자기소개 안에서 I'm positive person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positive person. 그래서 내가 적극적인 경우가 언제 내가 적극적으로 했었는지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뭐 적극적으로 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열을 해가지고 제가 꼬리에 꼬리 질문을 달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그 스토리텔링 내가 만약에 어떤 경우를 얘기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 어떤 상황 뭐 예를 들면은 네가 언제 긍정적이었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려는 그런 어떤 사건 뭐 그 사람 근데 또 그냥 사건 하면 안 돼.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뭐 사건 남들이 나를 뭐 긍정적으로 하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더 재밌어요. 내가 진짜 뭔가 실수를 했는데도 극복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약간 재밌게 얘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스토리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자기소개 안에서만 해도 그 사람들이 면접관님들이 갑자기 나한테 꼬리 질문을 당황스럽게 하더라도 나는 뭐든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답을 만들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의 취미생활은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취미생활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답변을 하고 뭐 꼬리 질문하고 언제 하고 얼마나 하고 뭘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 제가 뭘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때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진짜 난 좀 알 것 같다. 평소에는 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는데 그 면접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나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외국에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진짜 영어를 잘 때 못했었거든요.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우면서 또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정말 다 외웠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휴대폰을 보면서 내가 막 대화를 하듯이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진짜 휴대폰을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외웠던 답변을 막 하려고 하면은 진짜 입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니까 진짜 그 영상이 한 문장을 얘기하는데도 한 100번은 녹화를 시켰던 적도 있어요. 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전직 승무원 과외를 받았었는데 4번을 끊었어요. 일단 4번이 기본이라 가지고 4번을 끊었는데 그날 처음날 가니까 총 3명인데 저랑 포함해가지고 총 3명인데 한 명은 그날 못 왔고 나머지 한 명하고 저랑 같이 이게 면접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나는 정말 카타르에 가겠어! 약간 이런 강한 의지가 정말 막 뿜뿜 이런 애였어요. 진짜 나는 그건가요? 차도른가요? 뭐라 하죠? 그거 뭐 쓰는 거, 몸도 가리고 하는 거 그거 너무 해보고 싶다면서 막 그런 열정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과외를 할 때 그러면서 너무 막 그 카타르에 사는 삶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카타르를 난 준비를 하겠다 생각했지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면접을 준비하려면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됐고요. 뭐 회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준비하면서 그 친구 영어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못했는데 그때 뭐 영어 토론을 했던 거 선생님이 이제 녹음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 첨삭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를 제가 토대로 해서 제가 준비하는 방법을 조금 더 보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진짜 그 수업을 2번 들었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저는 디스커션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배웠었어요. 진짜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제가 뭐 그냥 멍 때리고 있었겠죠. 그 친구가 하는 거 보니까 좀 남들 의견을 들어주고 뭐 그 사람 얘기를 종합해서 어떻게 자기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많이 배웠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바로 합격이 돼가지고 그때 남은 2번을 환불받았었어요. 그때 참 승무원 가해 그것도 되게 신의 한 수였어요. 진짜 아니었으면 내가 그 그룹 디스커션 뭐 어떻게 하는지 말게 뭐예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을걸요. 제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영상으로 만들면 아마 한 20분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리즈는 에어마카오 때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그리고 에어마카오 일하면서 살 때, 지금 제가 캐슬 드래곤 다니잖아요. 어떻게 제가 캐슬 드래곤에 오게 됐는지 그런 걸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